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 서비스 개발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최승호 매니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저와 같은 소속의 김동현 매니저, 이수균 매니저를 비롯한 신입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의 성장 스토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신입 개발자가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현재 조직 내의 다수의 신입 개발자는 채용 연계형 소프트웨어 부트캠프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딩 부트캠프, 줄여서 부트캠프는 단기간에 집중하여 코딩 지식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미국은 코딩 부트캠프 교육에 대한 파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 이어 현재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과 정부에서도 자체적인 부트캠프 국비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또한 ICT본부가 주관하여 우수한 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소프트웨어 부트캠프 선발 과정과 채용 연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 프론트엔드, 웹 백엔드를 사전에 선택하여 지원하고 코딩 테스트와 전반적인 컴퓨터 과학 지식에 대한 CS 테스트를 패스하고 나면 소프트웨어 부트캠프에 최종적으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달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각 포지션별 필수적인 도메인 지식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애자일 방식의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며 실무와 유사한 협업 환경과 형상 관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저희 팀 내 신입 개발자들은 다수가 소프트웨어 부트캠프를 통해 입사하였으며 그 외 인원 또한 다른 부트캠프 경험이 있습니다. 새롭게 저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예비 주니어 분들과 또 새로운 신입을 맞이할 시니어 분들께서 부트캠프에서 뭘 배웠고 또 이 절차를 거친 신입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소프트웨어 부트캠프 1기 프론트엔드 교육 과정을 최종적으로 수료하였으며 여러분께 간단히 신입 개발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교육 과정과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론트엔드 교육 첫 달에는 주어진 기획 및 디자인을 기반으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흔히 SPA를 구성하는 데 활용되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없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리다이렉트 없이 동작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각 주간 도전 과제를 해결하다 보면 처음 기획했던 앱이 완성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적인 웹페이지를 구현하다 보면 사용자 인터랙션에 따른 다양한 이벤트를 만나게 되고 이 이벤트가 처리되는 원리로서 비동기 동작을 위한 이벤트 루프와 단일 스레드 방식의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벤트 위임 패턴을 적용하여 부모 요소가 자식 요소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리렌더 과정에서 중복된 이벤트 리스너 등록을 피하고 더 적은 이벤트 핸들링으로 사용자 인터랙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미스 객체를 활용한 비동기 처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then, catch, finally 같은 메서드를 활용하여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에러를 더 효과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의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객체 지향적인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과 메서드 체이닝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코드의 유지 보수성과 확장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 단순히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 유지 보수가 쉽고 확장 가능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백엔드 교육 과정을 수강 중인 다른 동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최종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서비스를 직접 설계한 후 실제 배포해보며 팀원들과 매일같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CORS나 선행 요청 블로킹 등 실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며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경험 척도 중 하나인 First Content Pane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리스트 뷰에 무한 스크롤을 적용시키면서 해당 기능 구현에 필요한 기술적 사용성 측면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사용자 입장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오픈AI의 API를 활용해 챗봇을 교육시켜 구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함께 공부하며 친해진 다른 프론트엔드 동료들과는 각자의 팀 프로젝트에 적용한 다양한 전략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어 서로 지식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특히 상태 관리와 데이터 흐름에 대한 다양한 방법 중 플럭스 패턴이 1기 소프트웨어 프론트엔드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에 영향을 받아 저희 팀은 리덕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했습니다. 플럭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리덕스는 전역 상태 스토어와 단일 방향 데이터 흐름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내의 상태 관리가 보다 가시적이고 용이해졌고 리덕스 개발자 도구를 활용해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상태를 더욱 쉽게 디버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런 교육 과정들이 실제 입사 후 팀에 합류하여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김동현 매니저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CT 본부 서비스 개발실에서 프론트 엔지니어 직무를 맡고 있는 김동현 매니저입니다. 저는 이어서 신입 개발자가 입사 전에 했던 경험들이 실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사 전에 다른 사람들과 협업한 경험이 실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북캠 과정에서는 혼자 개발해서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의 프로젝트를 다른 개발자들과 같이 개발하여 완성해 나갔습니다. 저희 팀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겨 매일 아침에 팀원들끼리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크럼에서는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 그리고 매일 하나의 TMI 주제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팀원들 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 동기화를 도왔고 소통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소통 능력이 향상되다 보면 상대방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서는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기획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PMO, 마크업 등 다양한 분들과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도 매일 아침 스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크럼을 통해 전체적인 업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서로 간의 업무를 동교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 스크럼에서 이를 공유하게 되면 빠르게 이슈를 해결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던 하나의 예로는 용어의 통일성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용어나 배경 지식으로 인해 오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 컴포넌트를 디자이너 분께서는 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고 저는 이 칩이라는 용어를 버튼 혹은 탭 등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오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요청할 때에도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역으로 많은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정을 산정하고 업무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입사 전에는 주로 동아리나 부트캠프에서 GitHub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일정을 관리하고 노션에 이슈를 등록해서 관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스프린트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할 일이나 이슈가 생기면 업무로 등록하여 칸반보드를 통해 완료 여부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도 두레이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레이는 이전에 사용해봤던 노션이나 GitHub 등과 UI가 크게 다르지 않아 툴을 다루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2주 단위로 스프린트 계획을 세우며 스프린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등록하며 칸반보드를 통해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사하기 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큰 업무를 작은 업무로 최대한 작게 쪼개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한 업무당 3일 이상 걸리지 않게 설정을 하여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를 하다가 이슈가 생겨 딜레이가 된다면 해당 이슈에 대한 해결 과정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수시로 태스크에 업데이트하여 다른 팀원들도 인지할 수 있게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트캠프 활동 중에는 매일 제가 할 일을 기록하고 공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기록한 내용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아 내용을 다시 숙지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저는 입사하고 나서도 이러한 습관을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레이 개인 프로젝트에 매일 게시물을 생성하여 내가 해야 할 일과 메모해야 할 사항들을 기록하여 하루 동안 제가 해야 할 사항과 까먹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관리하여 추후 잊지 않고 꼭 다시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업 과정에서 생기는 요청 사항이나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하여 시간이 지나도 해당 내용을 계속 팔로우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문서 형태로 정리하여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실무에 빠르게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론트엔드 팀의 긍정적인 개발 문화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개발실 프론트엔드 팀은 팀이 생긴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개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데일리 스크럼 문서를 작성하여 팀원들 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며 매주 수요일 아침 시간에는 스몰 토크 시간을 가져 기술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주 단위로 회고 시간을 가져 개발하면서 생기는 이슈를 공유하며 개선되기 위한 액션 플랜을 2주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개발실의 개발 문화가 신입 개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있을까요? 이어서 이수균 매니저님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서비스 개발실의 개발 문화가 신입 개발자인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실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서비스 개발실 이수균 매니저입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외부 종속성, 즉 라이브러리 의존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각자가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같은 역할을 하지만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거나 서로 다른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해당 라이브러리들에 대해 코드 레벨에서의 사용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개발된 UI 동작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개발자가 모든 라이브러리 또는 API 문서에 대해 학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그룹웨어 웹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모노레포 구조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모노레포에서는 하나의 패키지.json으로 종속성을 관리하게 되고 쉽게 중복된 종속성을 잡아낼 수 있고 통일된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각자의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곧 팀 내 모든 개발자, 즉 리뷰어와 같습니다. 서비스 개발실의 프론트엔드에서는 하나의 PR 또는 MR에 대해 팀원 모두가 리뷰어가 되는데요. 각 요청에 대해 응답 가능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리뷰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 주니어를 막론하고 각자의 문제 접근 방법과 코드로서 보여지는 해결 방법을 보며 서로에게 영감을 얻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죠. 타인의 코드를 볼 기회가 적었던 신입 개발자에게 이 경험은 그 어떤 방법보다 팀이 추구하는 코드 스타일과 컨벤션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노레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같은 문제에 대해 각자가 사용한 라이브러리를 학습해야 하는 부가적인 이슈가 없고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빠르게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하고 코드 품질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각자의 방법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리뷰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각자 자신의 업무 처리에 빠져서 팀의 문제를 놓치고 있진 않았을까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는 바로 스프린트 회고 시간인데요. 저희는 스포카 에자일 회고법을 차용하고 저희 근무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매 스프린트 마지막 금요일 오전에 원노트를 통해 회고를 진행합니다. 비록 포스트잇은 아니지만 공유 문서로서 이슈를 공유하고 또 스티커는 아니지만 그리기 도구로 투표를 할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팀원이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이전까지 진행했던 코드 리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슈로 제기한 것인데요. 많은 참여자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최종 이슈가 되면 각자가 생각하는 더 좋은 코드 리뷰 방식에 대해서 새롭고 다양한 액션 플랜들이 도출될 수 있죠. 새로운 스프린트에서 이 액션 플랜들을 적용해서 코드 리뷰를 수행해보고 해당 회고 시간에 이것이 적절한 해결 방법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스몰 토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스몰 토크는 짧은 시간이라도 다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자는 의미에서 생겨났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딱딱한 기술 얘기로 가득 차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렇게 회색 글씨로 작게 적어놓긴 했는데요.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각자가 겪고 있는 기술적 문제나 논의사항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경험을 들자면 리액트 쿼리 v4를 사용해서 구현한 유즈 서스펜스 쿼리가 바로 그것인데요.
중첩된 부모, 자식 컴포넌트가 각각 유저 서스펜스 쿼리를 사용해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네트워크 요청이 동기적으로 발생해서 마치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었죠. 유저 서스펜스 쿼리와 같은 커스텀 훅은 모든 모노래퍼에서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사용처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스몰토크 주제로 언급되었습니다. 스몰토크는 이렇게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데요. 이 주제를 제시한 팀원은 리액트 쿼리 V5에서 도입된 유저 서스펜스 쿼리스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왔고요. 현 시점에서 V5가 베타로 올라와 있다는 위험성과 그런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도입해본 경험을 가진 시니어분들로부터 그 경험을 대면으로 전수받으면서 토론이 진행되었고 특정 날짜에 일괄적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기존 훅을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안은 문서로 정리되어서 해당 논의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팀원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서비스 개발실의 이런 문화 속에서 저희 신입 개발자들은 상위 정책으로 표준화된 날짜, 시간 포매터, 캐러셀 라이브러리의 래퍼 훅 및 컴포넌트, 리액트 라우트를 패스 스트링이 아닌 상수 아이디로 관리할 수 있는 링크 컴포넌트 래퍼, 다국어 지원을 위한 번역 키 또는 플레이스홀더 추론 타입 등 모노래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통 모듈들을 개발하는 경험을 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모노래퍼에서 다른 개발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팀 내 소속감과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신입 개발자의 적응과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서비스 개발 직속 내 개발자분들과 저와 함께 일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